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만년필들은 1,000원대부터 3만원 미만대 만년필들이고요. 가격대가 저렴해서 아마 입문용 만년필로 추천 받으셨던 모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만년필들을 오늘 리뷰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를 필사할 때마다 번갈아서 꺼내서 써봤고요. 가능하면 필감이 같은 조건을 주기 위해서 두 종류 노트에 같은 잉크, 이제 컨버터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이 카트리지를 사용했지만 가능한 같은 조건에서 써보고 리뷰를 남기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있는 만년필들은 제가 이 89의 만년필을 사서 써보고 그 중에 10% 정도만 좋았다고 첫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만년필은 없습니다. 이 지나오 599A라는 모델 F촉으로 쓴 거고요. 오른쪽은 영생 3008 EF촉으로 쓴 건데요. 나쁘지 않아요. 필감도 부드럽고 그리고 가늘게 잘 나오는 편이고 사각임도 적당히 있고 흐름도 좋아요. 그런데 얘는 국내 사이트에서 뭐 5,000원, 6,000원대인가요?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만년필하고 필감이 차이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조악하게 만들어진 걸 6,000원, 5,000원 주고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판매되는 만년필인지 모르겠어요. 저 국내 쇼핑몰에서 사서 썼는데 리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좋은 만년필이라고. 영생 3008이라는 모델이고요. EF촉인데 얘는 저는 쓰면서 뭐 거의 최하위? 필감이 정말 별로라고 느꼈어요. 지금 보시기에도 글씨가 안정적으로 안 써져 있는 게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보이실 거예요. 쓰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필감은 펜촉의 뽑기 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특히나 중국제 저가 만년필들은 펜촉 품질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뽑기 운이 잘 뽑으면 너무 좋다고 하고 이제 좀 안 좋은 거 뽑으면 진짜 이거는 잉크도 잘 나오지도 않고 별로라고 하고 근데 뽑기에 맡겨가면서까지 이걸 굳이 써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만년필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품질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잉크 사거나 할 때 이제 사은품으로 받은 것도 있고 여기 이 검정색 진하오 만년필들은 펜촉이 굵기가 되게 다양해서 굵기별로 제가 초창기에 사서 써봤던 것들인데 이것들의 품질이 뭐 그냥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맨 처음에 EF촉, F촉 써봤을 때는 진짜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입문하기에 만년필 시작하기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느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 입문용으로 썼다고 금방 또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만년필이라는 게 정말 배럴이나 펜촉이 파손되지 않으면은 그냥 쭉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쓸 수 있는 그 컨셉의 펜인데 캡을 열었을 때 캡탑의 안쪽 있죠. 이 클립하고 캡탑을 결합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나사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만년필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닿으면 이렇게 돼요. 녹슬어서 결국 버리게 되는 거죠. 만년필이라는 게 결국 물로 세척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필기구잖아요. 수성용 잉크를 쓰기 때문에 물로 세척하고 그걸 건조시키는 건데 이렇게 녹이 쓸어버리면 필감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닌데 굳이 1,000원, 2,000원이라도 이런 데 지출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진하오 X450이라는 모델의 만년필은 중국에서 직구하면 10,000원도 안 하는데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라고들 하시는데 이거 실제로 써보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10,000원짜리 만년필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 무거워서 장시간 필기하기에는 조금 손에 부담이 돼요. 이 펜으로 기본 카트리지 넣어가지고 쓴 페이지예요. 글씨 보시면은 생각보다 정갈하게 잘 써지고 잉크 흐름이 좋아서 매우 기분 좋게 썼어요, 사실은. 쓰기에는 이제 잉크 흐름 좋고 만만한데 종이를 많이 가려요. 일반 용지에 쓰면은 거의 뭐 쓸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요. 지금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얇은데도 잉크 같은 거 굉장히 잘 받아주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거는 괜찮았어요.
뚝 떨어지지 않을 뿐이지 잉크 흐름이 매우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잉크 소모량이 많아요. 이 컨버터 하나로 지금 이게 A5 규격 페이지를 4페이지 정도 쓰면 끝나더라고요, 잉크가. 잉크가 정말 많아서 빨리빨리 잉크를 소진하려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것도 추천할 만한 만년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도 중국산 펜이고 홍디안이라는 브랜드 만년필인데요. 만년필 자체는 가격 대비는 잘 만들어져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글씨 굵기 차이가 좀 많죠. 필기하기 적당한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새필에 가까운 만년필이고요. 펜 끝에 탄력도 좀 느껴져서 괜찮더라고요. 무게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부드럽게 써지는 거는 다른 만년필들에 비해서는 좀 덜해요. 아무래도 펜 끝이 진짜 뾰족한 편이고 새필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쓸만은 한데 그다지 또 추천할 정도는 아니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질감이 플라스틱 소재라고 하면 좀 더 가볍고 들었을 때 그렇게 차가운 인상이 아닌데 얘는 철제 소재라서 차갑고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만년필 자체도 약간 작게 나와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죠. 제가 이제 손이 좀 많이 큰 편이니까 제가 쥐었을 때는 그렇게 편한 굵기감은 아니었고요. 전 무엇보다도 너무 새필 느낌이라서 이 만년필이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만년필 입문할 때 새필 만년필들 많이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년필을 몇 달 써보다 보면 새필이 그렇게 좋은 펜촉이 아니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물론 다를 거예요. 좁은 칸에 작은 글씨로 쓸 때, 다이어리 쓸 때 조그맣게 기록하거나 할 때는 새필 펜촉이 괜찮아요. 근데 일반 이렇게 필사를 한다든지 많은 양의 노트 필기를 할 때는 새필이 글씨 쓰는 게 진짜 불편해요. 그냥 일반 볼펜 부드럽게 잘 나오는 걸로 쓰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새필? 이런 기준을 가지실 필요 없고 입문할 때 자꾸 새필을 찾게 되는 게 아마 노트의 중요성을 몰라서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만년필 시작할 때는 노트를 우리가 1,000원, 2,000원짜리 쓰다가 10,000원, 20,000원짜리 노트를 그냥 막 사서 써야만 할 때 고민이 조금 되잖아요. 노트 값을 그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만년필은 조금만 품질이 만년필 용도로 나온 고급지를 쓰면 만년필 썼을 때 필감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요. 일반 용지에 일반 이런 새필이나 일반 펜으로 쓰는 거, 일반 펜촉으로 쓰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년필 입문할 때 중요한 건 만년필이 아니라 사실은 노트거든요. 노트를 좋은 거를 그 만년필이랑 잘 맞을 것 같은 거를 잘 매칭을 하면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만년필로도 매우 만족하면서 즐거운 필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노트에 대한 리뷰는 남길 거고요. 그런 이유로 이 홍디안 만년필도 너무 가늘게 나오는 펜촉이고 소재의 차가움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만년필이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 펠리칸 트위스트라는 만년필도 마찬가지예요. 홍디안이 1851? 이 모델보다도 훨씬 잉크 흐름이 나빠요. 그냥 이렇게 쓸 때는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노트에만 쓰면 왜 이렇게 흐름이 박해지는지 모르겠어. 할인할 때 문구점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17,000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온라인에서 10,000원 정도에도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10,000원을 조금 값어치 있게 쓰시면 어떨까요? 이런 거 사보지 마시고 뭐 실패는 저만 하는 걸로 하자고요. 이거 딱 받았을 때 크기가 생각보다 크고 놀란 게 가볍고 여기 그립부가 재밌어요. 잡았을 때 그립부가 생각보다 편하네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 펜촉을 써봤을 때 진짜 만년필 전용지에 썼을 때는 얘가 흐름이 박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어디에다 쓰면 좋냐면 일반 A4 용지에다 쓰면 괜찮아져요. 일반 A4 용지는 종이 표면에 밀도가 낮잖아요. 잉크가 표면에 닿았을 때 흡수되는 게 진짜 그냥 약간 퍼지듯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필, 잘 안 나오는 만년필,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만년필 이런 것들은 일반 A4 용지에다 쓰면은 또
쓸만해져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일반 용지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김새가 또 엄청 예쁘고 들고 다니기 좋은 만년필 아니잖아요. 굳이 트위스트를 사서 써볼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는 중국에서 직구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한번 그냥 껴봤어요. 펜촉이 글라스펜 펜촉인데 저는 이게 사용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를 안 써져 있는 거예요. 중국에 워낙 제품이 다양하니까 저는 이놈들이 피드를 타고 잉크를 만년필처럼 쓸 수 있게 여기 지금 이 유리를 타고 내려오는 잉크 방식을 구현을 했나 보다 이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를 만년필처럼 쓸 수 있는 글라스펜인 줄 알고 샀어요. 받아서 보니까 그냥 글라스펜이에요. 이거 잉크에 찍어서 써야 돼. 여기 부분이 컨버터 넣을 수 있는 잉크 배럴이고요. 이렇게 펜촉을 돌려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글라스펜 분리하고 이렇게 이거 펜촉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 펜촉을 이렇게 끼워서 제공되는 컨버터까지 끼워서 사용하는 그런 만년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펜촉의 품질은 좋았어요. 앞서 소개드린 만년필 펜촉들이랑 차이가 없을 만큼 그냥 펜촉의 품질은 좋았고요. 잉크 흐름도 아주 좋고 필감도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데 굳이 이 지금 바디 이렇게 조악하게 만든 거를 얘가 17,000원인가 20,000원 미만이거든요. 아무튼 이걸 굳이 돈 주고 사서 쓸 필요가 있었나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황당해서. 누군가 혹시나 혹할까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저처럼 바보 같은 선택하지 마시라고 한번 소개에 껴봤고요. 요거는 아마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만년필은 아닐 거예요. 위시아트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중국에서 직구했어요. 이 브랜드에서는 다른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요것만 사봤는데 모양이 좀 특이하고 귀엽잖아요. 만년필 한번 이런 거야 라고 써보라고 선물하기는 좋은 만년필인 것 같아요. 생긴 게 좀 깜찍하고 상큼하게 생겼잖아요. 처음에 약간 묵직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캡 빼고 배럴만 잡고 쓰면 그렇게 묵직하지는 않고요. 이 위시아트 만년필은 펜촉을 여기 지금 앞부분 결합부만 별도로 또 다른 펜촉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F촉으로 저는 구입했는데 이 캘리그라피 촉 같은 거를 이 앞부분만 구입을 해서 쉽게 교체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펜촉을 전체를 잡고 빼서 펜촉만 교체해서 쓸 수 있게 나오는 만년필들도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결합부가 약간 헐거워지거나 이런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얘는 아예 앞부분을 전체를 교체할 수 있게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느꼈고요. 필감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펜촉이 꽤 굵어서 일반 용지에는 사용하시기에 좀 불편하실 거예요. 겉 케이스는 뭐 별건 없지만 이렇게 잉크 검정색인데 검정색 잉크하고 세트로 나오고요. 디자인이 생각보다 산뜻하고 예쁘죠. 아무래도 선물하기에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혹시 직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첨부를 해봤습니다. 모나미 153 네오 일반 용지에 그냥 썼을 때는 그나마 쓸만해요. 근데 만년필 전용 노트 같은 데다가 쓰면 이 꼴로 나와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 말고 다른 노트에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모나미 153 네오는 다 이 모양이더라고요. 잉크도 조금 흐름 좋은 것도 넣어보고 흐름이 나쁜 것도 넣어봤어요. 똑같아요. 얘는 팔각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모양 자체는 약간 좀 특이해요. 이 저가 만년필 중에서 약간 다르게 생겼다 이런 느낌인데 소재는요. 우리 모나미 볼펜 그 소재의 색깔만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싸구려 플라스틱이라는 느낌이 매우 확연하게 그냥 보는 순간 느껴져요. 작은 펜촉을 썼는데 그냥 보기에는 되게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왠지 부드럽고 흐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필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흐름이 매우 안 좋아요. 진짜 흐름이 안 좋고 손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잉크가 안 흘러나오니까 필기하기가 불편해요. 근데 가장 최악인 건요. 닙이 거의 뭐 악마의 닙마름 수준으로 말라요.
방금 이렇게 쓰고 몇 시간 있다가 꺼내서 다시 쓰려고 하면 잉크가 말라있을 지경. 그래서 얘는 소장용으로도 굳이 이걸 사보시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만년필 중에서 입문용으로 이 정도면 써봐도 괜찮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내구예요. 입문용으로 많이들 선택하시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당근마켓에 보면 일단 프레피나 올리카 같은 것들은 무료 나눔 많이 올라옵니다. 당근에 진짜 자주 올라오는 만년필이 라미 사파리거든요. 라미 사파리는 당근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거든요. 만년필 궁금해서 그냥 어떤 건지 먼저 그냥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면 굳이 다이소 만년필 막 궁금해 하실 필요 없이 모나미 올리카 아니면 플래티넘 프레피 둘 중에 하나 사서 써보시면 충분해요. 이거 만년필 정도면 3만 원 미만대 만년필은 그냥 다 이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기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둘 다 F촉으로 썼거든요. 똑같은 잉크 넣어서 썼는데 필기물 결과물은 뭐 굵기 차이 같은 거는 거의 안 느껴져요. 근데 필기할 때 필감이 좀 많이 달라요. 얘는 펜쪽 끝이 이렇게 동그란 볼이 나눠져서 필기되는 느낌이고요. 프레피는 약간 끝이 네모나게 반듯하게 이렇게 잘린 단면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리카 쪽이 약간 더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좀 필감이 부드러워서 그냥 쓱쓱쓱쓱 필기되는 기분이 들어서 올리카가 저는 좀 더 쓰기가 좋았어요. 프레피도 쓸만은 한데 그 뭔지 아시죠? 조각칼 일자형 단면 그걸로 쓴 느낌이 나서 쓸 때 약간씩 그 끝에 거슬리는 느낌? 뭔가 부드럽게 쭉쭉 나가지 않는 그런 필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꼭 고르라면 저는 올리카가 좀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만년필 다 컨버터 사용하실 수 있는데 컨버터가 기본 구성돼서 나오지는 않고 프레피 같은 경우는 플래티넘 요 고급형 컨버터가 있어요. 10,000원대면 아마 사실 수 있을 텐데 2,000원짜리에 10,000원대 컨버터 붙여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있으면 쓰세요. 굳이 사서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 다른 플래티넘 만년필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결합해서 쓰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다면 활용하면 좋을 만한 소도구죠. 올리카 같은 경우는 컨버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제가 중국 그 진하오 만년필 그거 구입했을 때 뭐 컨버터를 굉장히 많이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그거를 써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쓰고 있는데 컨버터가 있으니까 올리카 같은 것도 몇 번 컨버터에 이거 리필해가지고 써도 펜촉이 망가지거나 변형되는 거 없이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요거 하나로도 꽤 오래 쓸 수 있고 프레피 같은 경우는 여기 배럴 손 그립부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얘는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처음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거 필기하는데 어차피 둘 다 가벼운 펜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쓰면 이게 좀 더 편해요. 그냥 고무가 있어서 손 좀 고정되는 거 이게 그냥 좀 오래 쓰면 편하고 다만 투명한 소재인데 잉크가 이쪽에 흘러가는 게 안 보이는 거? 프레피가 그런 점에서는 여기까지 보이니까 잉크가 얼마나 남았고 어디서 이제 소진이 다 됐는지 그냥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얘가 좀 더 장점이 있고요. EF촉을 쓰시면은 느낌이 좀 더 다를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입문용으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두 개 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칠게요. 입문용으로 사파리를 추천하냐 파카 이 조터 모델을 추천하냐 이거 가지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용 하면은 라미 사파리 아니면 파카 조터 중에 하거나 좀 더 넘어가면 이제 트위스비 에코까지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입문용으로는 좀 별로예요. 지금 이거 조터 만년필로 쓴 거거든요. F촉으로 썼는데 필감은 매우 좋아요. 필감 진짜 부드럽고 잉크 흐름도 좋고 이래저래 굉장히 좋은데 얘는 고질적인 극악의 단점이 있어요. 닙마름이 정말
립 뽑기를 아무리 잘해도 립 마름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고 쓰자라는 분위기가 있을 만큼 립 마름이 심해요. 그래서 별로 조터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거 아닐 것 같죠. 필감 좋으면 립 마름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죠. 막상 써보면요, 이거 쓸 때마다 진짜 열받거든요. 이게 지금 한 장을 똑같은 만년필 똑같은 잉크 채워서 썼는데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게 왜 이러냐면, 하루 만에 꺼내서 썼는데 이미 말랐어요, 립이.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펜 끝을 담가서 살살 저어가지고 그 말라있는 부분을 녹여서 이제 쓰는데요. 물을 섞으면 아무래도 아무리 닦아내도 이렇게 처음에는 잉크가 희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되게 쓸 수가 없어요. 균일하게 색깔이 안 나와요. 그걸 쓰다 보니까 또 진해지잖아요. 저는 물론 필사하고 나서 그 노트를 다시 열어보거나 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쓸 때 좀 짜증은 나죠. 묽어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묽으면은 필감도 요 진하게 나오는 때하고 약간 달라요. 부드럽게 쓱쓱 써지는 게 아니라 물처럼 나오니까 자꾸 끝에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립마름이 있는 만년필은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펜 자체도 좀 작죠. 손이 큰 분들은 이거 쓰시면 펜이 작아서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파카 조터를 저는 입문용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라미 사파리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좋다고 추천할 만한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일단 만년필 크기 자체가 남성분들이 쓰시거나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손이 작은 분이 쓰시기에도 손이 큰 분이 쓰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적당한 규격이고요. 그리고 가벼워요. 요거 이제 무광 타입도 나와서 보기에 또 예쁘기도 하고요. 디자인도 괜찮죠. 필감 같은 거는 잉크가 이제 잘 흘러나오니까 그만큼 부드럽게 느껴져요. 잉크 흐름이 좋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부드럽게 느껴지고 대신에 이제 굵죠. 일반 용지에 쓸 때도 굵고 고급지에 쓸 때도 조금 적당히 굵은 만년필이에요. 굵게 느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저렴한 용지에다 쓰면 번지는 효과, 거미줄 친다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효과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좁은 줄 노트에 쓰거나 협소한 공간에 쓰면 글씨가 뭉개져요. 그래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굵어서 나는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근마켓 보면 라미 사파리 중고가 정말 많이 올라와요. 이걸 제값 주고 굳이 사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니까 궁금하시면 당근에서 중고로 조금 겟해서 써보시고, 라미 사파리 같은 경우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해마다 컬러를 다르게 해서 출시하니까 중고로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본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필감은 아니에요. 잉크의 흐름도 약간 애매한 느낌이고 썼을 때 그 사각이기는 하는데 부드러운 느낌이 제가 추천할 만한 다른 만년필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느껴서 추천하고 싶은 만년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만년필들은 개별적으로 쓰면 다 어느 정도 쓸만은 하지만 이걸 아주 품질이 좋으니까 사서 써봐도 좋다라고 추천할 만한 만년필은 또 아니었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89 중에 정말 만족했다는 그 10%의 만년필은 언제 소개가 되냐?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하나 정도는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 만년필들은 전부 10필 영상까지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굳이 추천할 만한 필감은 또 아니라서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진짜 이거는 한번 사볼 만한 만년필이다 라는 모델을 추천을 해드릴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막 한두 문장 써보고 리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잉크도 좀 안 맞으면 바꿔서도 써보고, 이렇게 필기 장시간 했을 때 잉크 흐름은 어떠며 필감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다 써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